오늘은 관계의 편안함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 불균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이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편안한 상대를 최고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통념의 허점을 파고들어요. 한쪽이 느끼는 과도한 편안함은 관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과도한 편안함이라는 표현이 딱 핵심인 것 같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 관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10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일종의 관계 에너지 계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두 사람이 함께 100을 채워 넣어야만 그 계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단 20의 에너지만 쓰고도 관계가 평화롭고 순탄하게 유지된다면 그건 단순히 서로 천생연분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이 쓴 20을 제외한 나머지 80을 상대방이 전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 몫의 에너지까지 상대방이 대신 채워넣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산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역학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모델입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는 절대적인 양인데 한쪽이 20만 내고 있다면 나머지 80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80을 감당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바로 와닿지가 않네요. 그냥 뭐 데이트 비용을 더 낸다거나 운전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희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예요. 그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요?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길 뻔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20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80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억누르고 상대방 기분을 살피고 혹시라도 분위기가 나빠질까 전전긍긍하면서 혼자서 상황을 수습해요. 와, 그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편안함을 누리는 쪽은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그 갈등의 싹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라낸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편안함을 누리는 쪽은 이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네, 상대방이 80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조차 못하죠. 그저 우리는 성격이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어. 혹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잘 이해해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편안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던데,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그냥 몸만 나가면 돼서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요. 저는 이게 그냥 상대방이 계획 짜는 걸 좋아하거나 잘하는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계획 짜는 걸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그 편안함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의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찾고 혹시 웨이팅이 있을까봐 미리 식당을 예약하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메뉴는 뭘지 고민하고 식사 후에는 어떤 카페에 가야 대화가 더 즐거울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친구가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주말에 영화나 볼까?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네. 전 연인이 그 한마디에 어떤 영화가 좋을지, 어느 극장이 편할지,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끝나고 뭘 먹을지까지 전부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노력이 당신의 몸만 나가면 되는 편안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편안함을 느끼며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믿겠지만 다른 한 사람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실제 관계의 건강 상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럼 제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속으로 참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심코 지나간 평화로운 하루가 사실은 상대방의 침묵으로 유지된 거라면 이건 정말 아찔한데요. 이게 이 분석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 같아요. 편안함을 누리는 쪽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요. 그 무지가 관계의 권력을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며 80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20의 에너지만으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누가 더 이 관계에 매달리고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이 될까요?
당연히 80을 쓰는 사람이겠죠. 더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롭고 상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관계 역학의 핵심이죠. 아, 20만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 리 없어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곧 권력이 돼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맞춰주니 점점 더 자신의 편의와 감정만을 우선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서 더 교묘한 갑을 관계가 되는 거군요. 본인은 전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형태의 권력 관계네요. 맞아요. 의도적인 악의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가 잘 맞는 증거로 오해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안락함을 쌓아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편안함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겠네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로 들려요. 네, 이 자료에서 정말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 상황을 연인의 인내심을 당겨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해요. 마치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당장은 내 돈이 나가지 않으니 편하고 좋지만 그건 결코 공짜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내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 것뿐이죠. 신용카드 빚처럼 이자가 붙는 느낌인데요. 갚아야 할 감정의 빚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80의 노력을 감수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자기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20의 편안함 속에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면 그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 그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청구서가 날아오는군요. 그게 바로 이별 통보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지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안함과 안정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럼 20만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죠. 그렇죠. 갑자기 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왜 갑자기 이래? 라고 항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온 80의 무게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뿐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관계의 편안함이라는 게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안정감과 행복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의 위험 신호를 가리는 마취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편안함이 혹시 상대방의 불편함과 맞바꾼 건 아닌지, 내가 쓰고 있는 20의 에너지 외에 나머지 80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내놓는 해법이 정말 역설적이에요. 지금 너무 편안하다면 당장 불편해져라 이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불편함이란 관계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가깝죠.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을 뜻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늘 상대방이 하던 데이트 계획이나 식당 예약을 내가 대신 맡아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고를 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겠죠. 혹은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어려운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용기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서운하거나 힘든 점은 없어?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의 어색함과 불편함, 그리고 상대의 솔직한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건강한 불편함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상대방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80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나의 편안함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상대방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는 노력이군요. 제가 쓰던 20의 에너지에 더해서 상대의 80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 제 몫을 늘리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그 불편함은 어떤 형태여야 할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해 어떻게 에너지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당신의 관계를 일방적인 권력 구조에서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